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서 1차 함수의 뜻을 살펴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 그 그래프가 그려질 때 발생하는 x절편, y절편, 절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함수의 뜻과 더불어서 1차 함수 그래프 본격적으로 출발하니까요. 꼼꼼한 학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출발해보죠. 사실 1차 함수의 뜻과 그래프 살펴보기 위해서 1차 함수서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배운 내용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네. 중등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냐면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정비례 함수와 반비례 함수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값에 따라서 y의 값이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정해지는 관계. 그것은 이제 그러한 규칙성이 y는 x에 대한 1차식의 규칙성으로 정해지게 되면 1차 함수라고 하는데,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것을 보았을 겁니다. y는 ax. 이때 a는 0이 되지 않죠. 자, 이걸 뭐라고 배웠죠? 네, 1학년 때는 이것을 정비례다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자, 문제 불려지는 모양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얘가 바로 y는 x에 대한 요것 자체가 몇 차식? 1차식이죠. 거기에 더해서 상수항이 더해지거나 상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1차식인 건 맞는데,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이 y는 x에 대한 1차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쓴 것을 뭐라고 한다? 1차 함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함수가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해서 뭐 거기에 나와 있는 이미 y는 fx다라고 하는 fx의 정의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부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fx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된 것을 1차 함수라고 한다라는 걸 정리하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1차 함수식이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1차 함수의 그래프 살펴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의 그래프. 조금 전 우린 무엇을 살펴봤냐면 1차 함수식이 만들어질 때 중등 1학년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y는 ax라고 하는 정비례식, 즉 y는 ax가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된 걸 보면서 이것이 뭐가 된다? 옳지, 1차 함수가 되는구나, 이것 또한 1차 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냈더니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에서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된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수식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자, 그러면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다음으로 이해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x축과 y축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좌표 평면을 놓고 x축, y축의 교점을 원점 O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y는 ax일 때까지, y는 ax에서 여기선 그 기준 a를 0이 아닌 0보다 큰 어떤 수라고 가정해 놓고 정비례식을 한번 그래프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중등 1학년 과정에서 공부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했냐면 b만큼을 더했습니다. 바로 정해지는 y값에다가 여기에 있는 원점 0이었던 y좌표값이 0이었던 것에다가 b만큼이 더해졌어요. 만약에 b가 양수라고 한다면 b만큼이 더해져서 여기 있던 0, b로 이렇게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들 모두, 이 그래프를 구성하게 되는 점들 모두가 다 b만큼 옮기게 되겠죠.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평행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y좌표가 똑같은 x값에 따라서 y는 ax의 그래프에서 y의 값이 b만큼 다 더해진 점으로서 새롭게 이동된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 점들을 연결시켜서 만들어 오면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결국 y는 ax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그 그래프의 형태에서 b만큼, 만약에 b가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올라갔을 것이고, b가 음수였다고 한다면 요번에 뭐 b'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b 값은 0보다 크고 b' 값이 여기에서 y는 ax 플러스 b'이라고 한다면, 이때 b'이 0보다 작은 수라고 한다면 모든 점들이 다
B'만큼 아래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점들이 다시 쫙 모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국 누구와 평행하면서 원래 y는 ax하고 평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b 값에 따라서 뒤에 더해지는 상수 값에 따라서 그게 양수면 b만큼 위로 평행 이동하는 것이고 음수라고 한다면 B'만큼 지금 아래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로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내용이 바로 뭐예요? 1차 함수가 어떤 것인지 받고 그것의 관련성은 이미 중등 1학년 과정에서 배웠었던 정비례 함수식, 이 식을 통해서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되는데 1차식의 일반형이 상수항이 0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수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된 것을 1차 함수식이라고 하며 1차 함수라고 하며 그러한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릴 때에도 정비례식이었었던 직선으로 표현되는 그 식에서 b만큼 더해졌다. 결국 b값이 양수면 위로, b값이 음수면 아래로 평행 이동된 y는 ax의 그래프가 평행 이동된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1차 함수의 뜻하고 그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가야 될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좀 예습을 한 친구들은요,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기울기도 있고 x절편, y절편도 있고 그런 거 알아서 그릴 수 있고 식도 구할 수 있는데 물론 자, 이제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차 함수고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소개한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푼 뒤에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관련된 문항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1차 함수 fx가 2x 플러스 1에 대해서 f 3분의 a의 값이 그것은 2a-5를 나타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한다면 함수를 배우고 나서 함수 값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것이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에서 배웠던 거랑 1차 함수랑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함수 값이라고 한다면 함수식이 정해진 상태에서 x 대신에 다음과 같이 3분의 a가 들어간 f 3분의 a의 값은 그 3분의 a를 함수식에다 x 대신에 넣고 3분의 a를 x 대신에 대입을 하고 그때 나와 있는 값이 f 3분의 a의 함수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함수 값을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fx가 다음과 같으니까 f 3분의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x 대신에 3분의 a를 대입하라. 2 곱하기 3분의 a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2a-5가 된다. 이 값이 누구랑 같아져라? 얘랑 같아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분의 2a 플러스 1이 누구랑 같아진다? 이 식 a-5와 같아진다. 이 얘기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a 값을 찾기 위해서 결국 뭐를 풀면 되는 거죠? 맞아요. 1차 방정식. a에 대한 1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래서 다음 이항식이면 3분의 6이니까 3분의 4a가 되겠죠. 3분의 4a는 다음 이것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얼마?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 그래서 3분의 4a는 마이너스 6. a 값 구하라 그런다면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6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약분시킬 수 있나요? 너 3 될 것이고 너 2 될 것이고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 3은 9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a 값을 결정하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9. 그러니까 결국 1차 함수를 푼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어떤 내용으로 막 뭔가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간 여러분들이 함수까지 공부했었던 것 함수의 기초를 공부했었던 내용에 더 나아가서 이번엔 1차 함수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앞의 내용이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앞의 내용을 기본에 두고 거기에 추가해서 1차 함수.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에서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건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함수 값의 뜻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데 두 1차 함수 y는 ax-6과 y는 5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모두 점 4,q를 지날 때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래프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전부 다 그려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또 자주 해야 되고 많이 해봐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말 뜻을 이해해 본다면 무슨 뜻인 걸 알 수 있냐면 점 4,q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고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래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 그래프 위에 4,Q가 있고 여기에 나 있는 두 번째 그래프에도 4,Q가 있다. 자, 어떤 그래프가 특정한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나 어떤 점이 그 그래프 위에 있다는 점이나 그 점의 x좌표 값을 그 함수식의 x 대신에 대입하고 y좌표 값을 함수식의 y 대신에 대입하면 그 등호가 성립되는 것이 바로 어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어떤 그래프가 그 점을 지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 4,Q가 첫 번째 식 y는 ax-6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x 대신에 4, 그래서 4a 마이너스 6은 얼마? y좌표 대신에 y값, y 대신에 y좌표 값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은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AQ 값을 어떻게 찾아요? 당연히 이걸 보고 못 찾죠. 무수히 많은 AQ 값이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y는 5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뭐를? 4를, y 대신에 뭐를? q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q는 5, 4, 20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q가 얼마가 된다고요? 22가 된답니다. 아하, 그 q가 그래서 22가 되는구나. q가 22가 된다면 여기에다 q 넣으면 얘가 22가 된다는 얘기고 결국 이 내용을 풀어내면 4a가 28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된다? 옳지, a는 7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a가 7, q가 22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맨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본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첫 번째로 등장해야 될 조건들, 첫 번째로 써먹어야 되는 조건들이 순서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것의 그 조건도 때로는 첫 번째로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해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그 전체적인 틀을 좀 살펴보고 7 더하기 22, 그래서 정답은 얼마? 29 해서 예제 1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1차 함수가 어떤 것인지 확인되었으니까 그 1차 함수식인 것을 보고 내가 문제에 물어보는 것들을 찾아갈 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x, y, x값과 y를 순서상 x, y로 만들고 그것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이 바로 그래프를 만들어 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에서 x절편과 y절편이에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출발이 1차 함수니까 y는 ax 플러스 b, y는 x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되므로 a는 0이 되지 않으면서 a, b가 상수인 이런 전제를 달아야 이제 y는 ax 플러스 b가 y는 x에 대한 1차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임의로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짜잔, 짜잔, 싸. x축, 그 다음에 y축 1.5. 자, 이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쓱쓱쓱쓱쓱. 자, 지금처럼 y는 ax 플러스 b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건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x절편이다, y절편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편이다라고 하는 이 절자는 끊을 절자예요. 끊는다고. 그리고 편자는 조각 편자입니다. x축을 끊는 조각이 어디냐? x축을 끊는 곳이 어디냐? 또는 x축을 끊는 곳이 여기구나. y축을 끊는 곳이 어디냐? 여기다. 아, y축을 끊는 곳이 여기구나. 그러니까 결국 x절편이라고 하는 건 x축 위의 점이고 y절편이라고 하는 건 y축 위의 점이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1차 함수가 그래프로 그려졌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로구나. 그랬더니 x절편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그것을 점의 좌표로 생각을 해보니까 x축 위에 있더랍니다. x축 위에 있다면 늘 y좌표 값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삐리리, 0이 x절편이 되겠네. 또 y절편은 어떻게 생겼을까? 봤더니 y절편은 y축 위에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y축을 끊고 지나가겠네. 그러면 너는 x좌표 값이 늘 0이 되겠네. 그래서 0, 얼마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x절편은 또는 y절편은 어떻게 찾을까? 먼저 y절편서부터 한번 찾아보면 y절편은 굉장히 금방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냐면 y절편의 점의 특징상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식에서 x값을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그때 y값이 얼마겠느냐 생각을 해서 x 대신에 0을 쏙 갖다 대입을 해보면 ax가 싹 사라지죠. 그리고 나오는 이 상수항이 뭐가 된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y절편이 되는구나. 그래서 0,b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서 x절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데 그때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 y좌표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럼 0이 될 때 x값 ax 플러스 b,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x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x는 마이너스 b, 결국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 결국 마이너스 a분의 b가 옳지, x절편이 되겠구나.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봐요. 아, y절편이 이렇게 b로 바로 나오는 거 알았으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b, 아, 외워야겠다.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외워도 상관없긴 한데 선생님이 바라는 바는 지금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가 지나갈 때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의 x값을 읽어내면 x절편이에요. 그럼 그걸 찾을 때 어떻게 찾았죠? y 대신에, 함수식의 y 대신에 0을 넣고 나오는 x값으로 찾았어요. 절편의 뜻을 알고 그 절편의 뜻에 따라서 x절편을 찾고 y절편을 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y절편 같은 경우는 식만 잘 살펴보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x절편은 한 번의 계산이 필요하긴 한데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x절편의 뜻, y좌표 값이 0이 되는 그때 x좌표 값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정리해 나가는 것을 연습하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외워서 풀지 않도록. 나중에 이제 외워야 할 게 상당히 많아지게 되면 그 외워야 하는 것들끼리 서로 엉키면서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x절편, y절편 이야기했고, 그러면 그 절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1차 함수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의 x절편과 1차 함수 y는 2분의 1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2k 마이너스 1의 그래프의 y절편이 서로 같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첫 번째 x절편 구하라고 했다고? 그럼 x절편의 점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 y좌표 값이 0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식 y 대신에 0을 집어넣고 나오는 x값 찾자. 3분의 1x 마이너스 1. 그러면 3분의 1x가 1. 그래서 x는 얼마? x는 3. 아, 그럼 여기는 x절편은 315구나. 물론 점의 좌표를 나타내라고 한다면 3,0 쓰면 돼요. 두 번째 식에서 y절편을 찾아라. 왜냐하면 y절편이 여기는 x절편과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 그 얘기예요. 갑자기 y축에 있던 점이 x축 위로 가고 x축에 있던 점이 y축 위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절편이라고 한다면 그 절편에 해당하는 x축 위에 있는 수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점의 좌표로 읽는 방법으로 썼다면 3,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값을 적어라, x절편을 찾아라 그러면 3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그럼 y절편은 어떻게 된다고? x 대신에 0 들어갔을 테니까 싹 사라지면서 이것의 y절편은 옳지 2k-1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x절편은 3이 됐죠? 여기는 y절편은 2k-1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서로 어떻대? 같아. 2k-1이 3과 같다는 뜻이로구나. 그럼 2k는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네. 그러므로 k값은 얼마다? 네, 2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상수의 k값 얼마? 2. 이렇게 해서 확인 2번 문제 해결하고요.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 y는 8분의 5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x절편을 a, y절편을 b라고 했을 때 a-b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는데, 원래는 y는 ax에 해당하는 y는 8분의 5x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 위를 향하던 어떤 직선이 마이너스 8분의 5x라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마이너스 5만큼 다 그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싹 그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원점으로 있었던 0,0이 어디로 갔다? 마이너스 5로 갔겠네. 결국 y는 마이너스 8분의 5x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해라. 여기다 마이너스 5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식이 되는 거예요. y는 8분의 5x 마이너스 5. 더하라는 대로 더해주고 빼라는 대로 빼주면 그대로 문제의 식이 완성이 되네요. 그러면 그때 무슨 절편? x절편을 a라고 했으니까 x절편 구하기 위해서는 x절편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x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이므로 y좌표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y 대신에 0을 쏙 집어넣고 0은 8분의 5x 마이너스 5. 그러니까 8분의 5x는 5가 될 것이고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x는 5분의 8을 양변에 곱하면 x는 8 나와요. 그래서 x절편 a는 얼마다? 옳지 8이다 이렇게 찾죠. 그 다음에 y절편을 b다라고 하는 건 y절편은 그냥 보는 대로 나오죠.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즉 여기에다 있는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이 어떤 점인가 봤더니 마이너스 5라네요.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 풀어놓고 답 3이라고 적어서 틀린 사람 손 들어봐. 3 아니에요 선생님?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니? a-b였어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a가 8 마이너스 5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13이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야겠죠. 이런 것으로 실수 일어나는 친구들이 종종 생깁니다. 다 풀어놓고 싹 틀리죠. 지금같이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이게 체감되는 위험성이 몸으로 안 와닿아요. 첫 번째 올 때가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춘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이런 계산 실수 때문에 중간중간 감점이 일어났다거나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나중에 대학 갈 때 시험을 봤는데 이거 또 잘못해서 저주 내린다고 그럴라. 중요한 문제인데 다 풀고 나서 4 곱하기 4는 8 이렇게 풀고 나왔으면 하늘이 노래지죠. 정말로. 그래서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물론 다음번에도 맞힐 가능성은 높겠지만 내가 유독 일어나는 실수가 어떤 건지는 학생마다 다르고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자주 일어나는 실수가 무엇인지 스스로 상황에 대해서 늘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효과적으로 자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